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병원 분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단체가 같이 모였습니다. 저도 노동조합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함께 집회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기회가 오늘 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목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자, 함께 먹고 살자, 그런 목소리가 우리가 같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요구들이 대단히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도 안 되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 비해 이 99%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TV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캐스팅해가지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만드는 제품의 90%를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또 직원들의 평균 근속이 19년이 넘는데도 고용 안정을 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고에는 국민 배우라는 안성기 씨의 이미지까지 겹쳐서 현대중공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서 안성기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안성기 씨가 젊어서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로 일을 했다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하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살아남았으면 위장 폐업으로 회사가 사라져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도는 그런 하청 노동자로 전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성기 씨가 현대중공업의 사회적 투자인 현 과학대의 청소노동자로 일을 했다면 생활임금 인상해달라고 얘기했다가 파업을 1000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기약 없는 투쟁의 길로 내몰리는 노동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재수가 좋아서 정규직 원청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남아서 일을 하면서 오직 일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나중에는 희망퇴직이니 분산이 하면서 구조조정으로 내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죽거나 구조조정으로 내밀리거나 아니면 파업을 1000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기약 없는 신세에 내몰린 안성기 씨가 나중에도 현대중공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좋은 기업 아닙니다. 자기 이성만 차리고 평생을 몸바친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기업이 어떻게 좋은 기업이겠습니까? 지역의 경제는 내팽개치고 자기 회사에 곳간에 돈 쌓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어찌 좋은 기업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기업입니다. 이 나쁜 기업,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쁜이라는 이 단어는 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쟁에 울산대병원 분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산하청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아침 선전전을 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 한 분이 20대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이틀을 굶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막걸리를 훔치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함으로써 뭔가 미담으로 끝이 났지만 그 사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삶을, 그 비참한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2만 명 정도가 이 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 공식적으로 한 14,000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물량팀들 포함하고 출입증 없는 그런 단기 공사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17,000명이 나갔습니다. 정규직 동기들처럼 돈 받고 나갔겠습니까? 퇴직금 10수년은 일한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전달에 일한 임금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임금도 떼이고 퇴직금도 떼이고 하루아침에 폐업공고 붙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곁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가 여기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 중공업안에 2만 6천 정도가 있고요. 미포조선에 한 7천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3만 5천이 넘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용접, 취부, 사상, 위험 직종에 몰려 있습니다. 80%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저에게 묻습니다.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왜 하청만 사망사고가 나냐라고요. 위험 직종에 몰려 있고 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4년도에 10명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도 3명, 작년에 16년도 11분입니다.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죽었어마저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3일장 치르라고 강요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디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 원청이 책임지느냐?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책임진 적 없습니다. 업체 대표들 수십만 원 벌금 받고 끝이 납니다. 저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올랐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려줄 때는 있죠. 개별 부릅니다. 니만 올려줄 테니 입 닫아랍니다. 알고 보면 10명이 다 올랐어요. 성과금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연말 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경력금이 전부 답니다. 성과금과 경력금 차이 아시죠? 성과금은 임금입니다.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금은 주면 되고 안 줘도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임금 받고 제대로 된 성과금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14,000명이 잘려나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장 가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에게 만원 올려주면 다음날 치킨이 수백 개가 팔릴 겁니다. 정몽준이가 3,000원 가져가도 치맥 시켜 먹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이 유지돼야지 원룸이 나갑니다. 식당이 장사가 됩니다. 동구 경제 살리는 거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분사분할 막아야 되고 그 목소리만큼 하청 노동자들 고용 보장해라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변호사가 어디로 가든
그 딸려가는 인원 얼마 되겠습니까? 인원으로 치자면 말입니다. 여기 하청 노동자들 올해 3만 나갑니다. 3만 하청 노동자들 나가면요, 이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원하청 노동자들 분명히 이번에 싸움 잘 합시다. 있는 힘만큼 다 꼬라박고 우리 고용 보장받도록 한판 싸웁시다. 이것밖에 우리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과학대 동지들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울산과학대 이사장이 정몽준입니다. 아시죠? 우리 과학대 동지들 온 동구 지역 돌아다니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달라 했더만 물도 끊고 들어보셨죠? 예, 빨리 동구 지역의 모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서 대우받고 인간으로 대접받는 그런 상식을 찾는 싸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